조금 전 한덕수 전 총리,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 관련된 내용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한덕수 전 총리, 전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 이용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평가 듣겠습니다. 사직서 수리를 누가 했을까요? 본인이 직접 결재를 하는 취지. 대통령이 없으니까 예. 대통령 권한대행이 본인이 스스로 셀프 수리를 했겠죠. 참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고요. 말의 무게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됩니다. 예. 최고 권력자인 권한대행이 누차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오랜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은 공정한 선거관리다. 이런 얘기 반복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오늘까지는 심판이었고 내일부터는 선수로 뛰겠다.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 그것도 대통령 후보로서 선택을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조차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예. 주진우 의원께서는 한덕수 대행의 나름 고심과 왜 이걸 선택했는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이 묻어나는 발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일단 경제 통상이고요. 또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관세 전쟁이 일어나면서 안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동안 정치권이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 우리 국민의힘부터 민주당도 그렇고 예. 첨예한 정치 대립으로 인해서 사실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못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그 발언을 보면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한 경제 통상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읽혀졌고요. 예. 또 두 번째는 국민 통합, 또 정치 갈등 해소, 그러니까 정치 개혁 문제를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에서 또 그 과정의 전후 사정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판단은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전후의 사정도 저희가 고루고루 봐야 되는데 그 전후의 사정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도 거대 야당으로서 뭔가 민생이나 국정을 같이 챙긴다기보다는 전부 탄핵만 30번째가 된다고 할 정도로 예. 지금도 법사위의 최상목 이제는 권한대행이 되겠죠.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청문회가 지금 계류 중에 있을 정도로 지금 탄핵을 계속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식의 그 각 당의 협의 없이 논쟁적인 법안을 함부로 일방 통과시키고 탄핵을 남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치 개혁 부분이 화두가 됐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한덕수 대행의 본인 스스로의 결심을 촉발한 측면이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모레 5월 3일에 국민의힘은 이제 최종 후보가 이제 나오는 날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4일이 공직자 사퇴 시한이었고요. 10일부터 11일 두 날 동안 이제 후보자 등록을 하고 11일에 마감이 되는데, 자, 왜 오늘 발표였을까? 이 시기적인 부분을 두고 그 배경이 뭐였는지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용우 의원님은 한덕수 대행이 왜 오늘을 선택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시기적인 거 말씀드리기 전에 예.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정부의 2인자 아니었습니까? 한덕수 전 총리는. 경제 폭망, 안보 불안에 책임 있는 당사자입니다. 경제적, 통상적 능력에 대해서 자꾸 얘기들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실증적으로 보여줬다. 3년 동안.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내란 피의자 신분입니다. 내란 대행. 그리고 얼마나 유연적 행위를 반복했습니까?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계속 임명하지 않고 권한도 없는 헌법재판관 지명해가지고 헌재에서 브레이크 걸렸지 않습니까? 이런 헌법 위에 군림하던 사람이 대통령으로 나서서 헌법을 지키겠습니다.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이게 설득력이 전혀 없고 명분 자체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예, 예. 시기적으로는 국민의힘 경선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겠다. 이런 의지를 저는 피력했다고 봅니다. 경선 개입 의지요. 최종 경선 시기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투표 중이죠.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면 지도부가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를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마치 지금 현재 경선에 나서고 있는 예비 후보들 머쓱할 정도로 그런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자신이 본격적으로 이 대선판에 뛰어들면서 그 판을 또 흔들겠다. 이런 저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보고요. 네. 묘한 게요. 오늘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직후에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내일 아마 출마 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과연 어떤 연관성은 없는지 그런 부분까지 좀 보게 됩니다. 하여튼 뭐 시점적으로는 공교롭긴 했습니다. 판결이 있었고 또 이제 대행이 이런 대국민 담화가 있긴 했는데 그런 부분을 개인적인 의견으로 표명해 주셨습니다. 주진우 의원님, 지금 아까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를 또 잠깐 언급하셨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다시 한번 대행의 대행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제일 우려되는 것이 대통령 선거까지 한 달여 정도 남은 상태에서 국정 운영이 정말 괜찮은 걸까? 이게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이 처음 대행 체제에 들어왔을 때 네. 불과 며칠 만에 그 당시는 정말 통상 협상에 있어서도 더 예민했던 시기거든요. 바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해야 될 시기에 일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당시에 저희가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한덕수 대행은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고 미국과의 중요한 협상이 있으니 탄핵 소추는 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지금 한덕수 대행의 결정도 달라질 수 있었겠죠.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뒤늦게 거의 3개월을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 있어서 복귀되고 나서 그제서야 겨우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전에 최상목 대행 체제가 있었긴 하지만 최상목 대행 체제에서는 대행의 대행 체제니까 실제 통화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대행을 그렇게 몰아간 것에 대한 민주당 책임론을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예. 지금 그 대선 국면까지 지금 한 달여 남았는데 그렇습니다. 얼마 전 33일. 보도를 보면 네. 미국에서 2+2 협상이 있었습니다. 저희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이 가서 미국의 두 명의 장관과 만나서 협상을 했죠. 네. 그래서 협상이 어느 정도 틀은 이루어졌을 것이고요. 민주당은 그 협상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기도 전에 무조건 협상 다 정지하고 다음 정부 들어서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국익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협상이라는 게 항상 타이밍이 있는 것이고요. 상대방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지금 협상에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협상 틀 안에서 이것을 유지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 나름의 책임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요. 시기는 대법원 선고랑 연결시키는 건 너무 무리한 해석 아닙니까? 대법원은 상권분리 원칙상 누구도 네. 그 결과를 예단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오늘 결과를 어떻게 누가 알겠습니까? 예. 하지만 이 법치주의라는 거는 법원의 시간은 정치의 시간이나 행정의 시간과 달리 돌아가는 데 핵심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선거와 전혀 무관하고 네. 결국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외교 통상에 어떤 큰 고비를 넘긴 상태에서 또 결단을 했다. 저는 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용우 의원님, 지금 법률위에 계시잖아요. 네. 오늘 전현희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적인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매우 높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국 차원에서 선거법 위반 관련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선거법 위반 관련성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사직 사퇴하기 전에 네. 일련의 어떤 그 행보들을 보면은 그 비서실장을 포함한 그 측근들이 일사불란하게 사퇴를 합니다. 예.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은 이미 캠프 사무실이 다 마련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한덕수 전 총리가 이렇게 나와서 바로 이런 선거운동 판에 개입한다라고 뛰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공직자, 공무원 신분 상황 하에서 일련의 움직임들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강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그런 상황이 강하게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공직선거법 구조에 보면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예. 공무원의 중립 의무가 있고요. 당연히 국가공무원법상에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85조에 따르면은 이 공무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선거 운동을 기획하거나 또는 기획의 실행에 옮기는 이런 것들도 86조에서도 금지하고 있거든요. 네.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사퇴하고 내일 출마 선언을 하고 바로 행보를 가져간다. 그러면 아무런 준비 없이 이런 일이 이루어졌겠느냐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이 당연히 합리적으로 제기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중앙선관위, 수사기관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신속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왜?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이 확인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중앙선관위와 수사기관이 이런 부분들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네. 혹시 우리 주진우 의원께서도 법률 자문위에 계시기 때문에 보태실 말씀이 있으시거나 이견이 있으시면 들어보겠습니다. 예. 원래 그냥 대선이 열렸다면 예.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90일을 앞에 두고 사퇴를 하면 되는 거고요. 네. 조기 대선이고 60일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30일 전에 사퇴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 전에 행보들은 국정 수행 과정에서 있는 것이고 만약에 민주당이 그것을 문제 삼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어떻게 선거에 영향을 미쳤고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 근데 예. 지금은 그런 내용 없이 막연하게 그냥 출마를 하니까 출마 전에 행위들이 정치적으로 중립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막연한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렇게 선거법 위반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게 국민의 선택을 받는데 정말 중요하다면 오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법원이 유죄라는 취지의 어떻게 보면 확정적인 결정을 한 겁니다. 파기환송심이긴 하지만 법리를 명확하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인정된 사실관계랑 법리에 따르면은 2심도 거기에 기속되기 때문에 예. 지난 대선에서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해서 유죄라는 취지로 오늘 법원 결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는 사퇴 안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정상적인 그 탄핵소추하는 바람에 벌어졌던 미국과의 협상 이런 것들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몰아붙인다면 저는 이재명 후보부터 되돌아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뒤에 나눌 주제인데 또 자연스럽게 이재명 후보를 얘기하셨으니까 또 반론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기하는 부분들은 공무원 신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행태들에 대한 의혹이 언론에서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예. 캠프 사무실을 구해줬다. 이거 답변해야 됩니다. 답변 안 하고 있어요. 그다음 비서실장 등 일군의 무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사퇴를 해요. 왜 사퇴할까요? 한덕수 전 총리하고 아무런 의사소통 없었을까요? 밝히면 됩니다.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쉬워요. 가볍게 확인만 하면 바로 확인되는 내용들이거든요. 만약에 공무원 신분에서 특히 권한대행 신분에서 그 신분을 이용해서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확인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공직자들, 공무원들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국민들 과연 그런 공무원들한테 이런 자리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자는 얘기고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문제는 아직 확정 전이고요.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공무원으로서의 위치에서 했던 행보들이 아닙니다. 성격이 전혀 다르고 그 부분들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한번 다투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성격이 다른 문제를 섞어서 얘기하면 적절하지 않다. 예. 아직 뭐 말씀드립니다. 이제 돌려보내신 거고 아직 날짜도 안 잡힌 상황에서 양형을 어떻게 나올지 봐야겠죠. 잠깐 이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한 인물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꼽은 분들이 42%, 그 뒤가 13%에 나오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고요. 그리고 한동훈, 김문수, 이준석 후보 순으로 돼 있습니다. 이용우 의원님, 그 지금 29%포인트 큰 차이가 나긴 하지만은 지금 이재명 후보 뒤에 바로 한덕수 전 총리가 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과연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에 내일 만약에 뛰어든다라고 하면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국민의힘하고 단일화를 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네네. 저는 오히려 되려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어요. 한덕수 전 총리 당원도 아니고요. 어떻게 단일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단일화가 명분과 정당성이 있는 것인지, 지금 경선을 진행하고 있는 한동훈 예비후보랑 김문수 예비후보는 어떤 꼴이 되는 것인지 네.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많고요. 한덕수 전 총리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무슨 명분으로 오늘 사퇴 이 발표를 하긴 했지만 저 내용 속에서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왜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소위 통상을 책임진다는 자리에 있는 권한대행이 그것을 마다하고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키면서까지 30일을 앞둔 이 시점에 내가 대통령을 해야 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납득할 수 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 부분을? 예. 자, 그러면은 이 여론조사까지 보고 제가 주진우 의원께 여쭤볼게요. 또 하나가요. 국민의힘 한덕수 전 총리와 후보를 단일화했을 때는 국민의힘이 어떤 후보를 선택할 것이냐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뭐 46, 45, 46%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국민의힘 단일화로는 한덕수 전 총리가 김문수, 한동훈 후보보다 각각
10%포인트, 7%포인트 높게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이용호 의원님께서 뭐 명분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만약에 한덕수 전 총리가 내일 알려진 것처럼 대선 출마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단일화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명분,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하긴 할까요? 저는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당연히 우리 당의 후보들이 우선이고 예. 지금 최종 경선 후보를 지금 뽑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국민의힘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많은 비전을 보여주고 희망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그 경선 과정에서 우리 당 후보들조차도 지금 현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외교 통상에 대한 시각, 또 안보에 관한 어떤 그동안의 정책, 그리고 왔다 갔다 했던 경제 정책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미래를 맡기기에는 저희는 불안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 후보가 전부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국민의힘 외부에 있는 누구와도 좀 힘을 합치겠다라는 원론에는 다 동의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네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후보와 또 바깥에 있는 다른 또 아직은 출마 선언 전이니까요. 네네. 출마 선언을 하신 분이고 지금 또 활동하고 계시는 이준석 대표 같은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는 모든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에 받기 위한 너무 당연한 절차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벌써 뭐 민주당에서 벌써부터 견제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네. 이게 뭐 아까 자꾸 민생 경제를 내팽개치고 명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최상무 경제부총리에 대한 그렇게 민생이 격정된다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부터 좀 철회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국무위원들은 막 그 헌법재판과 연관해가지고 국무위원들은 줄탄핵하겠다라고 하고 계속 그런 입장을 밝혀왔으면서 이제 와서 민생을 얘기하는 것이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관성 있게 봐야 된다는 것이고 국민들 입장에서 선택지가 넓고 또 비전을 다 얘기를 하는 것을 다 보고 선택하는 게 국민 입장에서 무엇이 손해입니까? 저는 민주당이 지나치게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뭐 견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한덕수 대행을 키워주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저희는 지금은 차분하게 지켜봐야 되고 우리 국민의힘 경선부터 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멋지게 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선 여론조사 설명드릴게요. 엠브레인 리퍼블릭, K-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또 한국 리서치의 의뢰로 엠브레인 리퍼블릭, 한국 리서치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조사 방식은 무선 전화 면접 100%,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